그래서 분배 정리 한번 봅시다. 자, 이번은 뭐 롤스 원초적 합의 롤스 입장이고,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 현실의 역사가 취득과 이전에 의해서만 정당하게 생산되지 않는다고. 맞죠? 부정의한 취득이라든가 부정의한 이전들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로서의 교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게 노직의 입장이고, 맞죠? 자, 그러면 역사적인 소유 권리 이야기하고 있고,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거 꼭 다 중요하긴 한데, 얘라 놀스 뭐야? 놀스 입장에서 뭐지? 잠시만, 여기 뭐 이상하게 하고 있나? 됐다. 자, 놀스는 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되려면 최소 소유자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뭐가 돼야 돼? 이익이 되어야만 해. 알겠죠? 그래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불평등은 부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는 놀스 입장에서 맞고요. 그래서 놀스는 최소 소유자에게나 또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소득과 재산이 뭐해라? 평등하게 분배돼야 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면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는 거고. 근데 노직은 그딴 거 아니야. 이제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노직과는 관련이 없거든. 정의의 원칙이 합의에, 맞죠? 노직 관련 없는데 이거 놀스 입장에서 틀려. 왜 틀리냐면, 자, 정의의 원칙은 실제적인 합의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결국 정의의 원칙은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 알겠죠?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틀렸고요. 자, 3번 너무 또 중요합니다. 다. 왜냐면 얘들아 봐봐. 일단 놀스 입장에서는 분배적 정의는 순수 절차적 정의에 따르는 거고, 순수 절차적 정의란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없지. 오로지 뭐만 존재하냐? 공정한 절차만 존재하는 거야. 그럼 놀스 입장에서 분배적 정의는 순수 절차여야 되니까 독립적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놀스 입장에서 X야. 맞죠? 이유는 순수 절차. 근데 노직 입장에서도 얘들아, 분배는 결과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노직 입장에서 결과에 대한 기준이 있어버리면 이건 정형적 분배니까 노직 입장에서도 독립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틀린 거지. 그래서 결과에 대한, 알겠죠? 독립적 기준이라는 거는 두 명 다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명 다. 알겠니? 네. 됐죠? 네. 근데 얘들아, 참고로 놀스는 공정한 절차에 대한 절차라는 기준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알겠죠? 공정한 절차라는 기준은 존재하고 있고요. 근데 내가 노직도 물론 뭐 절차에 대한 기준 이것보다는 노직도 소유 권리가 형성되는 뭐가 중요하니? 절차가 중요하다 했지. 그래서 둘 다 무슨 정의다? 절차적 정의가 되는 거고. 적어도 결과는 아니야. 자, 그 다음에 4번 기출이죠. 맞지? 올해 수학이 또 나왔어. 놀스 입장에서 자유가 절대적인 건 아니야. 맞죠? 왜? 더 큰 자유, 더 광범위한 자유를 위해서. 자유가 제한될 수 있잖아. 자유와 자유가 충돌했을 때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의 제한, 근데 다만 꼭 기억해야 될 거, 놀스한테서 자유의 제한은 자유를 위해서만, 알겠죠? 자유에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고, 사회적 이익이니 다른 것들을 위해서는 제한돼서 안 되는 거예요. 아까 했던 얘기죠? 이거 맞는 말이죠? 놀스 입장에서. 맞죠? 맞는 말 했던 이야기. 자, 당연히 얘들아, 놀스든 노직이든 재산을 소유할 권리는 평등하게 보장돼야 됩니다. 이건 기본적 자유잖아. 알겠죠? 기본적 자유고. 근데 애초에 내가 놀스 자유 뭐 될 수 있다고 했어? 제한될 수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제한될 수 있다는 당연히 놀스 입장에서 맞는 말인 거지. 얘들아, 이건 노직한테 물어봐도 맞아. 왜냐면 노직도 자유가 뭐 될 수 있는데 제한될 수 있잖아. 노직은 누구한테? 남한테 피해주면. 알겠죠? 쉽게 말하면 내가 감옥 가면 나 사적 소유권 제한되는 거잖아. 알겠죠? 제한될 수 있어. 자, 놀스한테서 얘들아, 정의의 원칙은 합의된 원칙이고, 왜 합의했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였어. 그래서 내가 가상공간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정의의 원칙은 사회 협력을 도모하는 협력의 원칙이고, 그러면 자기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합의가 곧 정의의 원칙이니까 부정의하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맞죠? 놀스 입장에서 X.
자, 8번은 뭐냐? 자, 8번은 좀 구분하는 게 좋아요. 뭘 구분하는 거냐면, 자, 봐봐. 놀스라는 사람이, 이제 8번 관련해서, 놀스라는 사람이 천부적인 재능 그 자체에 대해서는 권리도 있지만 동시에 뭐도 있다?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했어요. 맞죠? 나한테 있는 거니까 내 거지만 동시에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한이 있어. 그리고 놀스는 이 천부적인 재능 자체는 내가 원해서 가지는 거 아니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가지는 것도 아니야. 자의적이야. 이거를 랜덤이야. 자연적 사실이야. 알겠죠? 자의적이란 건 랜덤이란 뜻이야. 자의적이야. 그래서 놀스는 재능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응분의 몫은 없어. 이걸 자격이라고 하면 안 돼. 유리한 출발 지점으로 이용할 자격은 없어. 운이잖아, 운. 알겠죠? 자격은 없어. 응분의 몫이라고 하지도 않아.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 알겠지? 근데 자, 봐봐.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재능을 이용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 워낙 많이 했잖아.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재능을 이용했다는 거는 내가 가진 유리한 재능을, 그렇죠? 최소수의자 포함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활용하게 되면, 알겠죠? 거기에 따르는 당연히 뭐 있다? 자격은 있다 없다? 거기에 따른 자격은 있다고. 거기에 따르는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게 재능을 이용했고, 알겠죠? 그 이용한 것에 따르는 몫은 당연히 내 자격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공정한 절차와 규칙을 준수한 분배 몫에 대해서는 응분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알겠죠? 저게 정의의 원칙이잖아. 공정한 절차와 규칙. 자, 그 다음에 9번은요. 정의의 원칙의 서열을 기억해야 돼. 서열. 기출에 몇 번 나왔던 거는 차등의 원칙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왜냐하면 평등한 자유와 기회균등이라는 제한 아래에서 적용되는 거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최소수의자의 이익 증진, 즉 차등의 원칙은 자유가 보장된다라는 전제 아래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거겠지. 맞죠? 그래서 놀스 입장에서 맞는 말이고요. 자, 10번 얘들아, 이것도 워낙 많이 했어. 로직이 봤을 때 놀스와 같은 이런 정형적인 분배, 알겠죠? 정형적인 분배는 필연적으로 뭘 일으킨다? 재분배를 일으키게 되고, 그러한 재분배는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비판했죠. 알겠죠? 정형적 분배는 재분배를 일으키고 소유 권리 침해다. 자, 그 다음에 노직이 봤을 때 각 개인들의 소유물이 정당하면 당연히 분배가 정당하죠. 맞죠? 소유물이 정당하다면 어떻게 분배하더라도 정당하고. 자, 노직은 개인의 천부적 재능은 그냥 개인 거야. 알겠죠? 왜? 누구나 다 자기 신체에 대한 완전한 자유가 있잖아. 그래서 당사자가 소유하는 것이어야 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개인의 노동만이 소유물의 최초 취득에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조건인 것은 아니다는 X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얘들아 봐봐. 최초 취득의 정의라는 것은 뭐에 따른 거니? 정당한 노동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전에 의해서도 소유 권리가 부여될 수 있는 거고. 알겠죠? 또는 부정의하다면 교정에 의해서도 소유 권리가 분배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최초 취득의 소유물의 최초 취득에 있어서 정당성이 부여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 정당한 노동이어야만 하는 거지. 알겠죠? 정당한 노동이어야만 한다. 근데 이제 참고로 얘들아 물어볼게. 이거 기출이거든. 그럼 노직 입장에서 아까 제가 천부적인 재능이라는 것도 개인의 권리란 말이야. 일단 알겠죠? 천부적인 재능도 개인의 권리인데 천부적 재능이 취득의 원칙에 의해 나타난다라고 하면 되니 안 되니? 아니지. 맞죠? 노동에서 얻은 게 아니잖아. 알겠죠? 그래서 취득의 원칙에 의하진 않지만 노직은 천부적 재능도 거기에 대한 뭐가 있다? 절대적 권리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기출이 뭐가 나왔냐면
최초 취득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천부적인 재능은 권리로서 인정되는가?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맞는 말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근데 여기서 말했던 거는 현재 소유물에서의, 알겠죠? 소유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소유물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정당한 노동이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거니까.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노지까지 봤고요. 자, 이제 형벌. 1번, 2번인데 얘들아, 병은 지우라. 그 2번의 병 신경 쓰지 마. 병 잘못 넣었어, 알겠지? 2번의 병 하지 말고 값과 얼마만 보면 돼. 15페이지 알겠죠? 2번의 병. 그 돈은 늘 합이 없지만 이거 지워라. 잘못 넣었어요. 얘들아 보자. 교전 정리. 자, 일단 제시문까지만 보고 너희가 직접 해봐봐. 자, 일단 1번은 누구야? 종신노역. 이거 너무 쉽잖아. 종신노역형 확실한 효과는 베카리아 입장이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형벌은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다른 선을 위해서 할 수 없다. 칸트 입장이죠. 맞죠? 칸트 입장이고. 자, 또 그 자체로 악이지만 더 큰 악을 보장하는 한에서만 형벌을 허용하자 했으니까 벤담이죠. 일반 종의 공리주의를.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얘들아, 더 큰 악을 없애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형벌을 허용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내가 벤담은 형벌이 면제될 경우가 있다. 공리주의 특, 알겠죠? 형벌이 면제될 경우가 있다라는 거였고. 자, 그러면 1번 바로 2분 뒤에 할게, 얘들아. 우리 해봐. 올해 일단 하고 가자. 윤사는 사람 없지 서로 여기서 없지. 왜안 웃어 윤사라? 윤사 좋은데. 돈 많다고? 개념이? 3원보다 야 많지. 3원보다 야 많지. 그래서 같이 한번 볼 건데 하기 전에 요 얘기 한번 하자. 그 1번의 제시문 근처에 한번 생각해도 되는데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자, 벤담은 내가 미리 전제를 이렇게 할게.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자다, 맞지? 맞죠? 양적 공리주의자죠. 그래서 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이야기하잖아. 맞죠? 질을 고려하지도 않고. 근데 벤담이 그러면 형벌에서는 질을 고려할 수 있니? 형벌에서 질을 고려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있어. 이게 올해 윤사의 수능 완성에 나와.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왜 그러냐면, 근데 일단 왜 그러냐면 얘들아 봐봐. 우리가 제일 처음에 형벌의 비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형벌의 비례성은 모든 사상가들이 다 비례성을 실현해야 되잖아. 다만
그 비례성이 어떻게 실현되는가의 차이라고 있거든요. 비례성에 대한 내용의 차이. 맞죠? 그래서 칸트는 제가 형벌의 비례성은 동해보고 또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실현되어야 된다. 이게 칸트의 비례성이었고, 그다음에 공리주의, 벤담이든 베카리아 같은 공리주의는 범죄가 가지는 이익보다는 뭐가 더 커야 되니? 형벌의 해악이 더 커야 되죠? 맞죠? 이거 알고 있죠? 형벌의 고통이 범죄 이익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형벌의 해악이. 근데 그 해악이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고통을 능가하면 돼야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너무 과도한 고통이야. 알겠죠?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해악을 넘어서면 안 된다. 이건 이제 기본인데, 얘들아, 형벌의 비례성이란 말은 형벌의 양과 질이야. 알겠지? 형벌의 양과 질이야.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벤담이 봤을 때, 알겠죠? 벤담이 봤을 때 형벌에서의 양은 어떻게 하냐? 너희가 알고 있는 그 7가지 기준이야.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이런 것들 있잖아. 알겠죠? 그게 양을 결정하는 거고, 거기에 질은 뭐냐면 형벌이 가져다주는 교훈, 본보기, 알겠죠? 이런 것들이 질에 해당이 돼. 알겠죠? 그래서 올해 윤사에서 좀 뜬금없이 벤담글에서 형벌에 있어서 양과 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나왔단 말이야.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 딱 낚기 좋잖아. 벤담하면 양만 생각하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거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네. 자, 1번 보자 얘들아. 이거 워낙 많이 했다. 베카리아는 억제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어. 알겠지? 베카리아는 억제 효과가 낮은 거지 없는 거 아니잖아. 알겠죠? 없다라고 하면 틀렸어. 또 이제 2번,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얘들아, 베카리아는 또 봐봐. 사회 계약을 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 같지만 어느 누구도 완전히 영구적으로 포기할 만한 사람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사회 계약을 하고 형벌을 만든다라는 것은 자유를 제한하는 거지만 각자가 얼마큼 포기했니? 최대한 최소한만 포기한 거야. 최소한에 포기한 자유의 합이 형벌이야. 알겠죠? 그걸 이렇게 이제 이번에 만든 거야. 최소한의 해악만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알겠죠? 최소한만 포기한 거고 최소한의 자유를 포기한 거다라는 게 베카리아 입장입니다. 그래서 베카리아는 적어도 생명권 포기 안 했다 이거잖아. 죽어도 좋다는 거에 동의 안 했다. 자, 그다음 분명히 베카리아가 사형이 강도가 높은 건 맞아. 근데 그 효과가 일시적인 거라고. 효과가 일시적인 거야. 알겠죠? 강도가 높지만 효과는 일시적이라서 인간 정신에 미치는 인상이 강력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인간 정신에 미치는 인상이 강력한 거는 사형보다 뭐다? 종신노역형인 거지. 지속성이 더 큰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베카리아의 표현이고요. 자, 그다음에 4번은 알면 좋은데 애초에 베카리아는요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없어. 알겠죠?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권리라는 건 없어. 그래서 그 권리를 양도할 수도 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베카리아 안 되는 표현이고. 자, 칸트 잘 봐. 칸트 얘들아, 이거 너희 하기 전에 이거 한번 보여줘. 이게 나중에 이제 내가 어차피 최종 모의센터 또 할 거야. 또 할 건데 봐봐. 이게 37, 38 보면 기출에 나왔던 재질문 표현이거든. 칸트 분명히 사회계약도 맞잖아. 사회계약도 맞는데 어느 누구도 자신을 처벌하도록 하는 거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진 않아. 알겠죠? 자신을 처벌하는 거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진 않아. 마찬가지. 사회계약은 자기 생명을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도 약속을 포함하진 않아. 알겠죠? 그러면 자, 베카리아랑 칸트가 둘 다 사회계약론이고 베카리아 그러면 둘의 공통점이 있다고. 잘 봐봐. 이거 이렇게 보자. 사회계약은 자신의 생명을 처분 또는 양도하는 것
알겠죠? 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자, 사회계약론 지금 머릿속에 3명 떠올려야 돼. 벤담 빼고 베카리아, 루소, 칸트. 맞죠? 그럼 이거는 2명이 가능해. 1명은 안 되고. 자, 루소는 생명을 양도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했다고요. 아까 사회계약론 하면서 뭐 했다고? 생명권 양도했잖아. 루소는 생명권 양도했어. 알겠지? 베카리아 양도했니 안 했니? 안 했잖아. 베카리아 양도 안 했잖아. 알겠죠? 근데 칸트 입장에서도 자기 생명을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거에서 동의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아무리 사회계약론이라도. 그래서 칸트 입장에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얘들아. 그래서 베카리아 칸트가 그나마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면 산지가 좀 어려워지는 건데 일단 이런 것들도 있다. 같은 사회계약론자지만. 어? 아, 로크 생명 지금 형물 받았잖아. 로크도 양도 안 했지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별 파트 안에서 사회계약론 3명. 얘들아 계속 강조했던 게 칸트는 그러니까 사회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아니야. 현실에서 현상적인 인격의 계약이 아니라 그냥 현실 세계 이전의 이성의 계약인 거다. 그냥 이성의 계약. 알겠죠? 그래서 범죄자가 자기 생명 양도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범죄자 약속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다시 그러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죽일 권리를 갖는다라는 거는 일단 베카리아도 안 되고요. 누구도 안 되려면 칸트도 안 되는 편이야. 알겠죠? 4번에 칸트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일 권리가 없어. 나에 대해서 죽어라고 명령하는 거는 지금의 나가 아니라 뭐라고? 예지계라고. 예지계. 이성이 나한테 죽어라고 강제할 수 있어. 지금의 나가 나한테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예지적 세계에 이성이 나한테 강제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5번 이거 칸트한테는 안 되지. 맞지? 칸트는 범죄자가 형벌을 의혹한 게 아니라 형벌 받을 행위를 의혹한 거잖아. 맞죠? 형벌을 의혹한 게 아니라 형벌 받을 행위, 즉 범죄를 의도하고 욕구했으니까 처벌받는 거지. 그래서 칸트 입장에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마찬가지야. 칸트는 형벌은 계속 이성의 명령이야. 거기에 동정심 같은 것들 개입되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동정심을 바탕으로 라고 하면 이것도 칸트 입장에서 안 되는 표현이야. 되겠니? 자, 그 다음에 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분, 즉 형벌의 근거는 사회계약으로서 성립된다라고 하면 베카리아도 되고요. 칸트도 되고 당연히 벤담은 계약론자가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베카리아랑 칸트가 동의하는 표현. X. 알겠죠? A. B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답이 없네. 됐죠? 자, 됐니 얘들아? 그러면 8번 볼까? 자, 아까 했던 아까랑 모의사 비슷한데 벤담한테서 공리주의한테서 형벌은 당연히 해악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거든. 그럼 여기서 이미 칸트는 절대 안 돼. 칸트는 형벌이 정의를 위한 거지 다른 것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일단 공리주의 그 자체로 선이야 악이야? 악이잖아. 악. 알겠죠? 그 자체로 악이잖아. 아까 형벌 그 자체는 악이지만 필요악이다. 그랬으니까 아무도 안 되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9번 이거 내가 너희 개념할 때 한번 설명했는데 벤담만의 표현이라고 하면서 적어준 게 있을 거야. 벤담만의 표현이라고 적으라고 했던 게 벤담에 따르면 형벌은 위법 행위에 비해서 확실성, 근접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내가 뭐 너희한테 수업 때 음주운전 같은 거 이야기했을 거야.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왜 하니? 안 걸리니까. 알겠죠? 그리고 확실성, 알겠죠? 확실성도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거든. 그러면 이걸 안 하게 하면 뭘 높여야 돼? 강도, 크기를 높여라라는 게 벤담의 표현이야. 이거 올해 아예 보기로 나와 있어야겠지? 그래서 벤담에 따르면 확실성과 근접성 측면에서 지금 결함을 고려해야 되고 일단 벤담 맞는 말이고 알겠죠? 그리고 그거를 결함을 고려해서 이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면 크기나 강도를 높여야 한다. 이게 벤담의 입장이고 알겠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크기나 강도를 높여라. 그렇다고 해서 그 크기가 예방할 해악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고 또. 되겠니? 네, 그 다음에 자 얘들아
10번도 좀 괜찮아. 이거 왜 괜찮냐면 봐봐. 공리주의가 범죄자를 형벌을 통해서 교화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범죄자한테 이익되는 건 아니야. 범죄자한테는 고통이야. 그래서 공리주의는 형벌은 범죄자 이익을 위해서 부과되는 게 아니고요. 알겠죠? 맞는 말이야. 누구의 일반인에게 이익이 되기 위한 거야. 알겠죠? 공리주의자에게 범죄자에게 이익이 되기 위하면 범죄자한테 고통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형벌 부과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알겠죠? 그래서 부과되면 안 된다 맞는 말이야. 근데 칸트도 당연히 맞죠. 이거는 맞죠? 그건 칸트 입장에서도 범죄자 이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되잖아. 다 되는 거지. 아니 지금 9번 말고 답이 없대. 자 근데 이제 11번 봐봐. 형벌을 무익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유의하래. 어떤 경우를 하면 너무 과도하면 예방 효과가 너무 없으면 무익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공리주의라면 누구나 다 동의해야 돼. 칸트는 아니야. 칸트는 정어명령이고 무조건적인 거야. 알겠죠? 그럼 이거는 벤담이랑 베카리아가 둘 다 동의하는 표현이니까 11번은 맞는 말이고. 자, 형벌의 해악과 형벌이 예방할 해악 중에서 아까 말했듯이 뭐가 더 커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어. 반대가 되면 너무 과도한 고통이잖아. 예방할 해악보다 더 커버리면. 알겠죠? 이게 누구? 아까 공리주의니까 둘 다 되는 표현. 칸트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익을 위해서 형벌을 부과자했으니까 칸트 빼고 공리주의 2명 맞죠? 그래서 11, 12, 13은 다 공리주의자들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해보세요. 2번은 갑은 루소야. 알겠죠? 그러니까 루소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생명권, 사회 계약해서 생명권 보장받고 싶어? 그럼 내놔 이거야. 다 같이 내놓고 같이 보호하는 조건으로 보호합시다. 알겠죠? 다 같이 보호하는 조건. 그래서 루소 입장에서 사회 계약을 한다라는 것은 그때부터는 생명권이라는 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칸트. 알겠죠? 내가 이것도 질문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칸트 입장에서 야 나는 사람을 죽였으면 나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은 죽어야 되는 거거든. 그게 나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다하는 건데 국가가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린다? 그럼 오히려 이건 뭐야? 내 인격을 파괴하는 가혹행위야. 그래서 오히려 사형이 그 가혹행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살인자로 하여금 생득적 인격성을 보호시켜주는 거지. 비록 시민적 인격은 상실되더라도. 맞죠? 그리고 칸트랑 루소는 둘 다 살인자의 시민적 인격은 상실되어지는 거고, 다만 루소는 살인자는 도덕적인 존중 대상도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살인자는 더 이상 도덕적 존중의 대상은 아니고. 그래서 칸트, 루소 위주로 넣었으니까. 그리고 얘들아 여기 내가 보기에는 안 넣었지만 둘 다 응보주의야. 맞죠? 작년 수능에서 이제 루소도 응보주의라는 표현을 썼어. 둘 다 응보주의. 둘 다 계약에 의해 사형을 찬성. 근데 계약에 의해서 사형을 찬성하지만 루소는 살인자도 동의했다라고 보는 사람이고, 근데 칸트는 범죄자의 동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이고.
여기서는 조금 이제 어려운 표현들이 몇 개 있긴 한데 일단 한번 얘들아 한번 2번부터 해볼게. 1번부터 볼게.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들 어느 누구도 루소에 따르면 죽고 싶은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어야지 우리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잖아. 그걸 약속해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내놔야 돼. 알겠죠? 내놓고. 그래서 당사자들은 동의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것은 결국 일반의지라는 그 공공선을 저해하는 사람이잖아. 깨트린 거고. 맞죠? 그러니까 계약을 위반한 사람이고 칸트와 달리 더 이상 뭐다? 시민적 인격도 아니지만 도덕적 인격치로서도 간주하지 않는 거야. 더 이상은. 이것도 칸트랑 차이야. 그다음 아까도 계속 얘기했어. 그러니까 사회 계약을 하고 나면 주권 시민들이 가져, 입법권 시민들이 가져. 대신에 사법권과 집행권은 시민들이 안 가져. 알겠지? 사법권과 집행권은 시민들이 갖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회 계약 이후 더 이상 시민들은 법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위험에 대해서 판단까지가 뭔데? 사법이잖아, 사법. 알겠죠? 사법권이잖아. 아니다, 맞습니다. 알겠죠? 맞아요. 그다음에 4번, 5번은 내가 조금 루소의 원전 참고에서 만든 표현인데 잘 봐봐. 이거 한번 판권에서 좀 미묘하게 이런 느낌이 있어서 설명할게. 이게 루소가 법을 공격. 자 봐봐. 루소한테서 법이라는 거는 일반 공공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일반 의지의 산물로서 제정된 거란 말이야. 알겠죠? 공공의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일반 의지에 따라서 법을 만들었거든? 근데 그 법을 공격하는 사람은 루소한테서 이제 이 사람은 조국의 반역자야. 알겠죠? 조국의 반역자야. 공격하는 사람. 그러면 이 루소가 봤을 때 법을 공격하는 조국의 반역자는 되게 중재인들 말이야. 되게 중재인들. 근데 너희가 어차피 뭐 사형 외에 다른 건 안 배우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자 같은 사람들은 법을 공격한 사람이라고 표현해. 알겠죠? 조국의 반역자고 더 이상 시민 아니야. 이해되겠니 얘들아? 이 사람 더 이상 시민이 아니야. 근데 법을 위반한다고 해서 다 조국의 반역자일까? 그건 아니라고 얘들아. 쉽게 말해서 사기, 절도 요 정도는 좀 자범이잖아. 알겠죠? 이걸 중죄라고 하진 않잖아. 사기,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내가 말하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살인보다 더 훨씬 낮은 거, 좀 경범죄. 이런 사람들 그러면 법을 위반한다고 해서 이꼴 조국의 이꼴 법을 위반한 사람 중에서는 알겠죠? 물론 이런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이런 사람도. 알겠니? 근데 아니면 이제 그게 아닌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다고. 경범죄를. 그럼 이 사람은 여전히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이건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시민 아니야. 조국으로도 분리돼야 돼. 그래서 죽거나 추방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막 분리시킬 만한 정도는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법을 공격하는 모든 악한 존재는 중죄를 저질렀고 이거 뭐야? 조국이다. 조국의 반역자가 된다라는 게 루소 입장에서 맞거든. 근데 모든 범죄자를 분리시키는 건 아니라고 알겠지? 어떤 사람들이 분리 대상이다? 공격하는 중죄를 저지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분리 대상인 거야. 그리고 본보기를 위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거는 이건 루소 입장이 안 됩니다. 알겠죠? 루소가 막 본보기로서 이야기하지 않아. 보통 본보기로서의 행벌은 공리주의자들의 표현이야. 근데 베카리아마저도 본보기로서 사용을 하면 안 돼. 베카리아마저도. 알겠죠? 본보기라는 단어는 그냥 보통 공리주의자야. 자 이제 봐봐. 계약을 하는 순간 생명은 자연의 선물이 아니야. 국가의 선물이야. 알겠죠? 국가로부터 비롯되는 선물이고 다음 물어볼게. 무조건적으로 보호된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이건 기출이야. 무조건적으로 보호되는 거 아니었지? 맞죠? 왜냐면 죽인 사람은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조건적으로 보호가 되는 거잖아.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살인을 한 사람은 추방을 되잖아요. 응. 근데 그거를 계약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그 사람도 이미 사회 계약에는 동의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봐 사람을 죽였어. 죽이더라도 나는 계약을 했던 사람이잖아. 그 전에 사람을 죽인 순간 난 더 이상 시민이 아닌 거지. 여전히 계약에는 동의했던 사람이고. 계약에는 되겠죠? 예. 무조건 X. 이거 7번 X야. 자연 선물이 아니야. 국가의 선물이야. 국가의 선물. 자 8번 얘들아. 제발 이제 알겠지? 루소한테서는 주권자가 집행하는 거 아니야. X. 9번은 그냥 별거 없고요. 칸트한테서 형벌의 법칙이란 도덕 법칙과 같은 정언명령의 형식이니까. 알겠지? 정언명령의 형식이니까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거지. 보편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맞는 말이고요. 자, 칸트에 따르면 모든 구성원의 동의로서 사회가 해체되는 그 순간마저도 살인자는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알겠죠? 살인자는 죽어야 돼. 그때도 죽어야 돼.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 자, 그다음에 얘들아,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처벌 선고를 통해서 상실될 수 없다는 틀렸죠. 왜냐하면 처벌 선고 중에서 어떤 선고? 사형 선고를 통해서 시민의 자격은 상실되잖아. 알겠죠? 사형 선고를 통해서 상실될 수 있고. 잠깐만 12번 이제 그만해야 되겠죠? 당연히 칸트 알겠지? 범죄자 동의 아니야. 범죄자의 동의, 아무리 사회 계약론이라도 범죄자의 동의로부터 비롯된 건 아니다. 자, 13번 뭐가 틀렸냐? 동해보고 동등성의 원리는 형벌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원리야. 알겠죠? 형벌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거야. 자, 얘들아, 칸트가 아무리 사형제를 동의해도 사형은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야. 알겠죠? 루소는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루소는 O고 칸트는 오로지 정의만을 위한 거지 이런 것들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 안 됩니다. 자, 다시 범죄자의 약속이 포함되어진다. 루소는 자기 생명을 처분하겠다라는 약속이 포함되어졌어. 근데 칸트는 절대로 범죄자의 약속이 아니라고 했잖아. 알겠죠? 범죄 약속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X인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형벌들을 좀 봤고요. 16페이지에 1번은 하지 마시고 일단 1번은 하지 마시고 17페이지에 2번이랑 3번이 이제 사회계약론이야 너희. 사회계약론. 1번은 잠시 안 둘게. 1번은 안 두고 사회계약론을 또 기억해야 돼요. 자, 얘들아 2번 모든 권리를 전면적으로 양도하고 일반이지에 따르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고. 알겠죠? 루소 입장이야. 그 다음에 입법권, 신탁에 반할 때 입법부 변경할 수 있는 저항권이죠. 로크 입장. 그 다음에 병은 리바이어던 흡수 입장이죠. 맞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한번 풀어봅시다.
같이 한번 볼 거야 얘들아. 자 보자 얘들아. 자 사회계약의 주체가 주권자로서 입법권을 진다. 이거는 딱 한 명만 가능하네. 루소만 가능한 표현이야. 왜냐면 홉스는 우리가 주권 아니잖아. 맞죠? 로크는 우리가 주권자지만 우리가 동시에 입법권을 가지지 않잖아. 입법부를 통해서 대표하는 거지. 딱 루소만 가능한 표현 맞아요. 이거는. 2번 절대군주에 대한 두려움. 시민의 자유는 공존할 수 없다. 자, 홉스는 절대 아니야. 아까 문제도 이야기했잖아. 절대군주라는 그 강제력 아래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라니까. 홉스는. 근데 로크나 루소는 절대군주제를 반대하는 사람이야. 알겠죠? 그래서 야 절대군주에 대한 두려움하면서 어떻게 자유를 누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 거지. 그래서 로크도 O, 루소도 O. 그다음에 3번 이거 좀 중요하다. 자 3번에 이거 좀 알면 좋은데 루소는요 사회계약을 한다라는 것은 일반의지를 아까 내가 형성한다라고 얘기했죠. 일반의지를 만드는 거야. 그럼 일반의지를 만드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개인적 인격은 사라지고 오로지 공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도덕적 인격이 만들어진다라고 표현을 해. 알겠죠? 개인적 인격은 사라지고 공공의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도덕적 인격이 나타나게 돼.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시민 상태로가 이행된다, 즉 사회계약을 한다는 것은 과거에 없었던 도덕성이 부여되어지는 거야. 이거 루소 입장으로 꼭 맞는 말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딱 루소 단독 입장으로. 이거는 올해 수학의 제시문에 있던 표현이야. 알겠죠? 자 이것도 딱 봐봐. 법을 딱, 자 루소는 우리가 다 법을 만들면서 우리가 동시에 법을 따라. 알겠죠? 홉스 군주가 법 만들고 우리는 법을 따르는 거야. 이거 로크한테 애매해. 알겠죠? 로크는 국민이 법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 국민 중에서 일부인 의회가 법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봐봐. 법을 따르면서 동시에 법을 제정하는 것도 누구만 가능하겠니? 루소만 가능한 편인 거지. 알겠죠? 로크는 국민이 법을 만든다고 하지 않아. 의회, 입법부, 선출된 존재가 만드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법을 제정하는 것도 따르는 것도 다 국민입니다. 루소만 가능한 표현. 그래서 맞는 말이야. 그래서 1번이랑 3, 4 맞는 말이야. 1, 3, 4. 그렇죠? 그다음에 5번. 자, 로크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어디로 봤다? 입법권, 입법부로 봤어. 그런데 입법부도 되게 제한된 권력이라고. 신탁되고 제한되고 오로지 공공선을 위해서만 활동할 수 있고 자연법에 어긋나는 법 만들면 안 되잖아. 그렇게 어긋나는 법 만들면 바로 교체 가능하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불가능. 입법권이 제한되는 건 불가능하다. 애초에 입법권은 제한된 권력이야. 로크한테서. 알겠죠? 앞에 거 맞아. 왜? 뭐가? 이준대 스위치. 왜냐면 이따가 또 말할게. 얘들아. 봐봐. 이것도 또 알고 있자. 그러니까 로크라는 사람한테서 어쨌든 입법부든 집행부든 다 신탁되고 제한된 권력이거든. 근데 최고 권력은 맞아. 알겠죠? 한 국가에서 최고 권력은 입법부야. 근데 로크 제시문 뭐 나오니? 그러한 입법부를 변경,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 인민한테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여전히. 알겠죠? 그래서 입법부가 최고 권력이지만 교체가 안 돼. 알겠죠? 교체가 안 돼. 되겠니? 시민에 의해서 교체가 돼. 근데 얘들아, 입법부, 그러니까 너희가 명료하게 생각해봐. 입법부는 법을 만들기만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얘네들이 이 입법부가 자신의 권력을 다른 부서로 넘길 수 있다 없다? 자신의 권력을 다른 기관으로 넘길 수 있니? 입법부가 자기의 권력을 다른 부서에게 넘길 수는 없다고요. 알겠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시민에 의해서 새로운 입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없다? 이텐다. 저항권이잖아. 알겠죠? 시민에 의해서 새로운 입법부가 구성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입법부가 자신의 권력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해. 알겠죠? 입법부가 자신의 권력을 이전하는 불가능한 거지만 시민에 의해서 입법부의 권력이 이전될 수 있다 없다? 그건 있다고. 알겠니? 시민에 의해.
자, 자연 상태에서 개인의 재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 자, 이것도 딱 누구만 가능하다고 했니? 로크만 가능한 표현이야. 재산권을 자연권으로 본 사람은 로크밖에 없어. 알겠죠? 홉스나 루소는 재산권이라는 거는 다 계약 이후에 성립되는 거야. 로크랑 홉스랑 루소는 사회 계약 이후에 형성되는 거. 자, 8번은요. 이게 기준 많이 났거든. 이거 봐봐. 양도하지 않은 권리에 대한 보장이 불필요하다는 로크한테 절대 안 되잖아. 왜? 생명권, 재산권 국가에게 양도 안 했어.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양도하는 거는 처벌권, 집행권 이런 것들 양도했던 거야. 그러면 생명권이나 재산권은 양도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국가로부터 뭐의 대상이야? 보장의 대상이고 보호의 대상이잖아. 알겠지? 그래서 로크한테 안 되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올해 6평에서는 이거를 로크랑 홉스로 같이 물어봤는데 홉스의 원전에 대해서 이런 표현 없는데 자 평가원식 논리대로 하면 이거야. 봐봐. 그러면 홉스 평가원대로 해야 돼. 홉스가 생명권 양도했다 안 했다? 안 했어. 근데 국가로부터 뭐의 대상이야? 보호의 대상이잖아. 알겠지? 생명권 양도 안 했지만 보호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홉스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알겠죠? 틀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선지 그러면 이런 선지가 평가에서 왜 만들었냐?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누소를 위한 거야. 그 선지가. 양도하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 보호를 요구할 수 없는가 이런 식의 선지가 평가에서 만들어진 건 누소 때문이에요. 왜냐면 봐봐. 자 우리 다시 사기한 맺고 싶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 다 뭐 해야 돼? 일단 다 내놔야 돼. 다 내놓고서 보호하는 거야. 그러면 안 내놓을 거면 보호돼 안 돼? 안 돼 이거야 루소는. 이게 되겠니 얘들아? 그래서 이거는 루소의 입장에서는 그 선지가 만약에 그러니까 아마 너희 올해 유평도 그렇고 한 2번 나왔거든. 양도하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 보호를 요구할 수 없는가? 이 선지가 2번 나왔는데 이거는 루소를 위한 선지야. 루소. 자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까지만 했으니까 여기까지 누구만 가능하니? 홉스 가능하죠. 근데 홉스도 인간은 이기적이지만 동시에 무슨 적이야? 이성적, 합리적 존재잖아. 사회계약론의 전제는 모든 인간들은 자연 상태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가 전제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야 이렇게 살 바에는 국가 만드는 게 낫겠다 싶어서 국가를 만드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합리적 행위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홉스 입장에서 틀린 말인 것이. 자 그다음에 그냥 이거 워낙 기본이지. 홉스 자연 상태에서 전쟁 상태, 투쟁 상태는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 부정의한 것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왜? 법이라든가 도덕이라는 게 없으니까. 알겠죠?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없고 소유권이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뭐가 틀렸다? 불이 X. 알겠죠? 이 불이 부정의한 거 아니야. 자 11번 다시 이것도 또 이제 입법권은 계약의 참여자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홉스한테 절대 못 쓴다 맞지? 왜? 군주는 계약 참여자가 아니야. 근데 군주가 뭘 가져? 입법권을 갖잖아. 알겠죠? 군주는 계약 참여자가 아니지만 입법권을 가지니까. 이거 로크한테 안 물어보고도 애매해서 이거 누구한테 오가 되니? 누구는 가능해? 루소는 오죠 맞죠? 우리가 계약했고 우리가 주권자고 우리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잖아. 알겠죠? 로크한테 애매해서 안 물어봐. 얘들아 일단 자연 상태라는 공포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홉스로만 딱 하면 되거든.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자연 상태라는 공포에서 평화라는 상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는 게 뭐란 거다? 이성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 정념도 있다. 알겠죠? 이성과 정념 둘 다. 그럼 이제 빨리 얘들아 이성은 뭐의 역할이야? 이성의 역할은 뭐야? 라고 하면 자연법을 확인하고 알겠죠? 자연법을 확인하고 알겠죠? 자연법을 확인하고 그 자연법에 부합하는 법을 만드는 데 이성의 역할이 있는 거야. 알겠죠? 자연법을 확인하고 법을 만드는 거야. 일단 이성은 자연법을 확인하는 역할이야. 그 다음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정념. 그러니까 정념은 이렇게 알아. 정념은 자연 상태인 전쟁 상태라는 공포. 알겠죠? 자연 상태인 전쟁 상태라는 공포뿐만 아니라 알겠죠? 뿐만 아니라 더 좋아질 거다라는 희망, 욕구 이런 것들도 다 정념에 해당이 돼. 그러니까
정념이라는 거를 자연 상태의 공포로만 이야기하진 않아요. 알겠죠? 정념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 홉스 입장에서 너무 맞는 말이야. 근데 이성이 계약을 맺도록 기여한다면 세 명 다야. 알겠지? 그리고 올해 소환에서 딱 명시가 돼 있어요. 홉스도 공익을 추구합니다. 알겠죠? 국가는 공익을 추구하고. 자, 그다음에 여기부터 재산을 보호. 자, 이것도 알아놔. 아까 제가 홉스랑 루소는 재산권을 자연권으로는 안 봐. 근데 당연히 국가를 만들고 뭘 보장받아야 돼? 재산 보호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당연한 이야기야. 다만 자연권이 아닌 거야. 다만. 알겠죠? 로크는 자연권이고. 세 명 다 동의. 알겠죠? 세 명 다 동의. 근데 그걸 자연권으로서가 명시가 돼 있으면 로크만 되는 거겠지. 자연권으로서. 조금만 끌다 가냐? 조금만 끌다 갈까? 아니 3번까지만 하고 가자. 사회계약론 3번까지만. 3번에 이제 루소 빼고 홉스랑 로크를 했어요. 홉스랑 로크. 그래서 3번을 한번 보가 얘들아. 뭐 제시문은 듣지 아까 다 했던 이야기다. 다 했던 이야기고 홉스랑 루크인데 일단 시민이 주권자의 행위. 일단 루크랑 관련없어. 애초에 시민이 주권자야. 그래갖고 자 홉스한테서 시민이 군주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까? 그걸 떠올릴 게 있어. 왜 안 되냐? 안 되는 이유. 자, 우리가 사회계약을 한다는 것은 알겠죠? 우리의 의지를 하나로 합쳐서 절대 권력을 만들어냈고 앞으로 얘가 하는 모든 행동과 판단을 뭐로 여긴다?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여긴다. 알겠죠? 자신의 것으로 여긴다.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얘들아. 이미 우리가 다 약속을 했던 거라고. 얘가 하는 거 다 인정하기. 물론 조건은 생명을 보호한다라는 그 자연법을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에서. 알겠죠? 그래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번은 내가 조금 낚시한 게 있어. 이거 홉스랑 관련된 건데 얘들아 내가 아까 홉스한테 자연 상태는 정의도 부정의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은 공통의 선과 악이야. 공통의 선과 악. 알겠죠? 근데 내가 지금 어떠한 선악도 없다는 틀려. 왜냐면 홉스한테서 쉽게 말하면 야 자연 상태에서 누군가가 날 죽이려고 이거 나한테 악이잖아.
알겠죠? 그건 나한테는 악인 거잖아. 이 사람한테는 선이지만 공통의 선과 악이 없는 거지. 다시 말하면 뭔 존재하냐?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선, 악은 존재한다고. 알겠죠? 주관적인 측면에서의 선과 악은 있어. 자 얘들아, 홉스한테서 군주는요, 알겠죠? 주권자 군주는 우리 작년 수능 뭐의 지배를 받아? 자연법은 따라야 돼. 자연법은 따라야 돼요. 근데 군주가 이거 내가 설명했잖아. 지가 만든 법을 지가 스스로 따를 의무가 있다 없다? 그거 없다고 얘들아. 군주가 자기가 애초에 군주는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판단하는 존재인데 자기가 만든 법을 스스로 따를 의무가 없어. 대신 자연법은 따라야 돼. 그래서 알겠죠? 이것도 로크랑 하려고 홉스 입장에서 주권자는 자연법의 지배는 맞지만 시민법의 지배를 받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인공적 권력을 맞고 전체 문제가 틀려. 자 4번 얘들아, 모든 자연권의 무조건적 양도는 둘 다 안 되지 맞지? 이런 식으로. 자 얘들아, 아까 했던 이야기 정령이 기여할 수 없다. 아니야, 정령도 기여해. 이거 로크랑 관련 없어. 신경 안 써도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사회계약론자는 다 자기가 동의했기 때문이야. 동의하지 않았는데 복종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 다 X. 얘들아, 자연법 인식이 불가능하다. 자, 다 이렇게 하면 돼. 홉스, 자 이거 한번 이야기하자. 홉스는요, 자연법 이성으로 인식돼. 근데 자연법이 따라야 하는 규범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애초에 홉스는 어떻게 생각해?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고 악하거든. 자연법을 집행할 권력이 안 강하다? 그러면 결국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면 돼. 그러니까 이 자연법을 따라야 하는 규범으로 안 봐요. 근데 로크는 따라야 하는 규범으로 봐. 로크의 명시에 딱 돼 있어. 자연법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명 자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자유도 함부로 침해하지 않아야 될 것을 명령한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리고 둘 다 자연법은 이성으로서 인식이 되죠. 이성으로서 인식되는데 그거를 따라야 될 도덕적 규범으로 보냐 안 보냐의 차이야. 알겠죠? 홉스는 아니고 로크는 따라야 되는 거. 8번. 아까 했잖아. 다만 자연권이 아닌 거지. 계약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잖아. 둘 다 O. 맞죠? 둘 다 O. 자, 그 다음에 입법권, 집행권의 행사 조치. 홉스는 절대 아니고 로크는 맞고. 이건 분리. 홉스를 군주가 다 가지고 있잖아. 공익 둘 다 O. 재산보호 둘 다 O. 자, 그럼 얘들아, 결국 봐봐. 홉스도 사회계약을 한다는 거네. 자연 상태에서 누리던 무제한적 자유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로크도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누리던 자유 중에서 뭘 포기했어? 집행권, 처벌권 이런 것들은 포기했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로크든 홉스든 자연적 자유라는 것을 사회계약 이후에 똑같이 향유하는 건 아니지.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 근데 그 시민적 자유는 자연적 자유에 비해서는 제한적인 거지. 제한이 있는 거지, 제한이. 알겠죠? 그 다음에 홉스 분리 안 되고 로크 분리돼. 자, 이것 좀 12번 관련해서 알고 있을 게 좋어. 로크가 입법권과 집행권을 좀 다르게 봐. 일단 당연히 다르긴 하지. 하나는 법을 제정하는 법을 집행하니까. 맞죠? 좀 다르긴 한데 로크에 따르면 이거 작년에 소한 표현인데, 자 봐. 입법권을 행사하는 입법부 있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게 입법부잖아. 근데 로크에 따르면 한 번 법을 만들면 굳이 입법부가 계속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게. 한 번 법을 만들면 하면. 알겠죠? 그래서 입법부는 상시적 기구가 아니다. 상시적 기구가 될 필요도 없어. 근데 그 법을 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은 계속해서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법을 집행하는 기구는 계속 있어야 된대. 그래서 집행권을 행사하는 집행부 또는 정부 같은 거는 상시적 기구가 된다고 이야기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도 입법부와 집행부는 서로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법의 위반이 공통권력이 부재, 즉 자연 상태에서 성립하잖아, 맞죠? 자연법 위반하잖아 사람들이. 홉스는 시간 썼다겠죠? 노크한테서 아까 위반하고 있어. 이성의 한계 때문에. 자 이제 시민불복종 4번 5번 해야 되거든. 이거 조금만 끊었다 갑시다.